주역의 내용을 소개하고 또 주역의 그 전체적인 부분을 이해하는 데는 설계가 첫째편, 배 설명하는 설계편, 그 다음에 이제 계사편을 읽고 그 다음에 배를 다루자 하는 이렇게 해서 그런 순서로 해서 지금 계사를 공부하는 중입니다. 계산은 뭐라고 그럴까요? 계산은 뭔가요? 계산나 효사를 말하는 거예요. 배에다가 매달아놨다 해서 맺겠다. 이렇게 이제 중국 사람들은 그 글자가 어려우니까 이제 대중화하기 위해서 간체자를 만들어 아시죠? 간체자. 네, 간체자는 이거를 이자하고 같이 써요. 네. 근데 이것도 멜체자인데 원래는 이게 배하고 또 소에다가 매달아 놓은 문장, 그거를 계사라고 한다. 이 계사 공부를 하면서 계사가 뭔지도 모르고 공부하면 안 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다시 좀 하는 내용이고요. 이것도 이제 상하편으로 되어 있어. 상하로 되어 있다. 상편에도 12장, 12는 이제 지지 12를 뭐 저거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것을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하편도 12장. 주역도 상경, 하경 있다.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상경은 천지와 천지와 수하 안에서 인간은 물론 만물이 행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수하, 건곤, 감리. 상경은 30번까지 개편인데 그걸 다룬 것이 상경인데 건곤은 천지를 의미하는 거고, 그러니까 천지와 그 안에 수화, 감리 29번째가 감괴고 등수 감괴고 30번째가 중화 입괴다. 무거울 중자는 거듭 중자, 중복한다는 뜻에서 무거울 중자, 불화자. 그래서 중화, 떠날 입자는 멀리 떨어져서 빛난다는 뜻에서 떠날 입자 써서 중화 입괴. 그러니까 상하로 되어 있는 이유가 이제 건곤 첫째 번, 두 번째 시작해서 이제 29번째 중화 중수감 감괴, 그 다음에 30번째가 중화 입괴다.
수와 화란 말이죠. 이거는 천과 지구. 천은 시간을 주로 담당하고 땅은 공간을 담당하죠. 그러니까 시공간과 수하에 의해서 그 수하와 시공간의 수하와 시공간의 천지 안에 수하의 작용에 의해서 모든 생명이 생육하고 자라는 것, 변화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물하고 불하고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러면 천지라고 할 때 우리가 현대 천문학에서는 땅 지자가 지구도 하나의 별이잖아요. 위성인데 그럼 천지라고 하는 대표적인 하늘에 대해서 대표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그럼 어디에 있느냐? 다른 곳에는 물이 없다는 거죠. 물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별이 다 땅이 아니라 오직 지구만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 그리고 물과 불이 아니면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거를 이렇게 일찍이 깨달으신 것이 건건괴에서 시작해서 수하로 이루어진 괴인 감리괴를 알파에 오메가에다가 놓고 그 안에서 만물과 인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선천적인 거예요. 상경은 선천적인 거고 하경은 택산함괴예요. 택산함괴. 요거는 상경이라면 이건 하경. 경이라고 하는 건 뭐 이제 성경 경제. 함괴는 원장님 말씀하시겠어요. 택산으로 요즘 해상절 그다음에 산은 뭐예요? 간상년 간괴니까 이렇게 돼 있죠. 택산함괴인데 그 다음 꾀가 이 31번째 그 다음 꾀가 함괴예요. 함괴는 뭐예요? 뇌풍함괴예요. 뇌는 장남이에요. 그 다음에 바람을 상징하는 이게 이제 우레를 상징하는 진괴고 그 다음에 바람으로 상징되어지는 손괴다. 하경은 왜 함함괴를 앞에다 놨을까?
63, 64개, 64개를 끝나잖아요. 63사는 이 수하의 상하, 이게 교육 상하의 이제 교차에 의해서 생겨난 거예요. 기재미제, 우리가 기재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미 건너갔다. 그 다음에 아직 건너지 못했다. 미제. 기재미제가 63, 64개. 이거는 수하, 기재고, 미제는 하수, 미제. 하수. 이건 아래, 이게 상하로 되어 있는 상하가 이리도죠. 위에가 숫개고 아래가 파괴로 되어 있는 거예요. 8개. 그것이 기재괴고, 위에가 파괴고 밑에가 숫개로 되어 있는 것이 미제괴예요. 요 하경의 원리는 뭐냐면, 요거는 택은 뭐예요? 택은 소녀입니다. 소녀. 가족에 비유해서 소녀. 사는 소남. 우주에 소남과 소녀가 만난 거예요. 짝짓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막내둥이들이 말하자면 결혼을 하면 그게 이제 선천에 앞에는 생장을 의미했다면 이건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막내둥이까지 다 출가하고 결혼했으니까. 그래서 우주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완성에서 주관을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천지수하는 선천에서 할 일을 다 했고, 그럼 후천에서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인간이 그러한 훌륭한 인간으로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뜻에서 선천의 성인들이 이런 가르침을 가르쳐 주신 거고, 그래서 여기는 핵산함께는 함자 자체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함자 자체가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요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반공간이라는 얘기예요. 반공간은 이것을 옆으로 놓은 거예요. 이 공간을 이렇게 한 공간으로. 그래서 이게 합할했다가 이렇게 이러한 공간 안에서 입이 하나로 됐다. 하나 입이다. 식구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합할했다인데, 그리고 이러한 네모 공간에 한 식구가 되면 이건 한 가지 동자가 되는 거예요. 동자. 근데 요 한일자에다가 입구가 여기에 들어있잖아요. 요것은 합동을 말하는 거예요. 합동했다. 그럼 소남 소녀가 합쳤다 이런 얘기예요. 결혼했다. 그럼 집안으로 따지면 소남 소녀 막내둥이까지 결혼이 다 되면 그 집안은 완성이 되어지고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주도 상경의 선천은 천지수화로 해서 만물과 인간이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다 생성이 되어진 단계에서 누가 주인공이 되냐면
천지와 수하가 주인이 아니고 인간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소남소녀를 앞세운 거예요. 이 소남소녀가 바로 군자예요. 유교가 이상으로 하는 인격체로서의 군자가요. 그럼 군자는 누구를 모델로 살아가느냐? 성인을 모델로 해야 돼요. 성인은 뭐예요? 장남, 장녀다. 이런 얘기예요. 장남, 장녀. 집안으로 말하면 장남, 장녀가 집안을 천천히 이끌어오고, 그 다음에 후천에는 소남, 소녀가 이제 대를 이어서 완성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소남, 소녀가 음양이 합독이 된 상태에 그가 함께. 무슨 얘기냐면, 양은 밑으로 내려오고, 음은 위로 올라가야 이게 합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뭐예요? 여성이 위에 있고, 음이 위에 있고, 양이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남이 아래에 있고, 소녀가 위에 있는 그래야만 음양이 합독이 된 거예요. 음양이 말하자면 결혼이 완성된 거라 이런 얘기. 그런 이치로 돼 있어요. 요 택사남계가 11번째, 그러니까 41번째 가면 이것이 뒤바뀌어서 산택 소은괴가 나와요. 10사이클 다음에 산택 소은괴로 나와요. 그것은 완성된 작용이 말하면 완성되지 않은 모습을 그냥 그 이치로 대체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되어진 모습을 함께다 30번, 1번째. 이게 여기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이 군자들의 모델은 누구냐면 성인이다. 성인의 자리를 성인의 위치를 말씀한 것이 함께예요. 근데 함께는 작용하는 자리가 아니야. 왜? 이미 천천에서 다 할 일을 다 했어요. 장남, 장녀가 할 얘기 다 하고. 그러니까 작용되어지는 작용의 모습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음양이 다시 말하면 장남이 위에 있고 장녀가 밑에 있는 것이 성인의 모델이에요. 성인의 한 일은 선천에서 다 했고 지금은 이제 모델로서 선천에서 하고 지금은 이 세상에 안 계시고 다 돌아가서 계시는 거예요. 말씀만 남기고 그 가르침만 남기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모델로 삼아서 소남소녀가 가정을 이루라 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 가정을 이루는 소남소녀가 지금 말하면 활동하는 모습으로서 남이 위에 있고 소녀가 밑에 있는 소녀가 위에 있고 소남이 밑에 있는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이고 이거는 완성되어진 하나의 원위치의 자세란 말이죠. 모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품을 함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11번째인 41번째 택산이 아니라 산택 소은괴라고 했잖아. 그런데 이 10번째인 42번째 이것도 역시 바뀌어서 말하자면 풍의 입괴가 됩니다. 더하리자. 아까는 소냐 손자고 이건 더하리자.
양이 위에 있고 음이 이거는 살아가는 실존하는 분자이기 때문에 항상 작용하는 모습으로 소녀가 위에 있고 소남 밑에 있는 핵산. 근데 이 함께가 바로 뭐냐면 거기에 이제 나오는데 함께가 바로 이게 합해진 상태. 한 식구가 됐다 이런 얘기야. 한 식구가 됐다.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또 흩어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말하자면 창으로 이 상태를 유지시키는 글자가 함자예요. 그 합한 상태. 소남 소녀가 결혼을 해서 잘 후천을 잘 이끌어 가도록 그것을 유지해 준다는 그 전쟁에서 창을 들고 지키는 모습이에요. 그게 이제 함께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에 창과자라고 하는 거 풀어지죠. 창과를 쓴 거는 다 이쪽의 상태를 유지하는. 그래서 그거를 그냥 글자로 하니까 점 찍고 이렇게 내는 거예요. 이건 이 글자를 이렇게. 근데 이제 30개가 원칙인데 여기에 64개가 왜 64개가 됩니까?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순서를 공부할 때 이제 배워야 하겠지만 곤정협정 47, 48, 49, 50 요 4개의 궤는 60사이클에서 말하자면 모태, 어머니 뱃속과 같은 시간이기 때문에 별도의 시간이 아니에요. 포함되어진 시간이에요. 시간으로 따지면. 그래서 시간은 64궤지만 시간으로 하면 60 갑자하고 사이클을 맞게 된다. 60 갑자도 시간 세는 거죠. 갑자를 병인정면서 시간. 그 시간 사이클을 60으로 보았을 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배는 64궤지만 시간 논리로 바꾸면 60 간지도수, 천간지지를 간지라고 해요. 간지도수.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념해서 볼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를 비롯해서 그 뿌리가 되는 하도납서 뭐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것이 사실은 계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사 같은 거라든지 궤 설명, 설궤편이라든지 이런 걸 먼저 공부하고 그러고 이제 궤로 들어가야 궤 문제가 쉽게 풀리는 거라. 그냥 주역이 순서가 건계부터 시작했다가 건계부터 공부하려면 더 어렵고 그냥 해석하는 거지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 왜 이러한 이자기치 이걸 모른다. 그러니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논리 체계가 그렇다 입니다. 그래서 이 계사 효사에 대한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계사편입니다. 지금 진도로 따지면 385쪽이에요. 85쪽 15로 형이 상자가 아니에요? 예. 맞죠? 예.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거를 쭉 연결해야 되는데 일단 또 일주일 지나고 다시 얘기하니까 이게 집에서 공부를 하시고 풀어보시고 직접 이렇게 한번 해석도 해보시고 해석해서 타자도 쳐보시고 그러면 지금 자기 공부가 되는데 왜 이런 거로 했나? 이 건곤이라고 하는 것이 역에
그 에센스, 핵심, 이런 얘기. 온자는 핵심. 그런데 온이라고만 하지 않고 건고는 역시 문이라고 했어요. 문. 출입문. 출입문, 도화. 인도가 아니라 도화. 도화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곳이 또 있습니다. 건고는 역지 문양저. 그러니까 역의 위치를 알려면 건고는 알아야 됩니다. 건고는 핵심이 되고 또 건고는 역의 출입문이다. 역에 들어가는 출입문이다. 잠깐 갔다 오면 406쪽에 문은 오장이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왈 406쪽 406 찾으셨어요? 네. 자왈 건고는 비역지 문양저 야살 얘기는 사특할 사자 간사할 사자가 아니고 야자예요. 귀전에 쓰는 이 신자 이거 조사 어미에 쓰이는 자 이것을 같이 사자하고 요건 사자가 아니라 야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역은 건고는 역지 문양저 문이라고요. 그러니까 문이라고 하는 거나 온이라고 하는 거나 이제 두 가지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건고는 역의 핵심 논리다. 다시 말하면 천지다 이런 얘기예요. 천지의 이치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계사를 공부하더라도 건곤께부터 하긴 해야 돼요. 건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건곤을 해야 되는데 일단 계사 시작하는 했으니까 3편이 이런 거로 그러니까 건곤이 이렇게 나열해 있으니까 여기 여기라고 하면 62개의 어떤 그 배 이런 것들이 그 중에 나열되어 있다. 이런 얘기. 그 건곤이 허물어지면 회적 지난 시간 마지막 주일 회적 무의 견역이요. 역을 볼 수가 없은 문자예요. 없고 역을 불가견적 역을 볼 수가 없으면 건고는 거의 혹기호 식일이라 휴식하다 쉰다 말하자면 건곤의 이치를 모르는 역에 대해서 모르게 되고 건곤이 만약에 건곤을 볼 수 없다면 역에 대한 이치를 알 수가 거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곤의 형이 상자를 미리 보여. 형이 상학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형이 상학. 철학에서 이제 형이 상학이라는 말 하는데 그 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형이 상자. 형상 이상 근데 형상 그 이상의 것이라고만 해석하면 안 되고 형상이 포함됐나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형이상이라면 그 형상 자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형상 말고 그 이상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열릴 자는 형상 있고 그 이상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형이상학이라고 한다 해서
현상적인 거 말고 형상 이상의 것이라고 해서 뭐 큰 그룹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형이상자라는 말은 형상을 포함하고 그 이상의 이치까지를 말해서 뭐라고 말하냐 도라고 한다. 위지도. 그러니까 뭐 도라고 하는 말이지. 제가 이제 첫 시간에 천도, 인도, 지도 이렇게 길도자를 얘기했잖아요. 그건 바로 이 도자예요. 그러니까 이치만 따지는 게 아니라 그 형상을 포함한 이치의 세계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라고 하는 개념보다 더 포괄적으로 더 넓은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할 때 길도자는 머리 숫자에다가 천천히 걸을 자, 책받침은 천천히 걸을 첫자예요. 그건 책받침인데 머리가 천천히 걸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머리는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현상적인 머리털을 가진 이 머리까지를 같이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길도자는 이치, 순수한 이치만이 아니라 현상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잠깐 얘기를 해야 될 거는 이게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과 이치를 얘기했잖아요. 거기는 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상, 형상을 떠나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하고 도하고는 상당히 다르다. 성리학은 결과적으로 이제 공론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거기서 가진 거예요. 도학이라 해야지, 도학. 성리학이 이학이 아니라 그런 의미를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형이 하자나 형이 상자나 간에 매개는 형이에요. 그 형이 형체이고 그리고 그 아래 것들은 뭐라고 하냐면 기라고 한다. 그릇은 뭐예요? 그릇은 그 안에 내용물을 담고 있는 거. 그러니까 그 형이상적인 도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게 기다. 그렇게 해서 형이 도라고 하는 개념과 기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해 놓고 화이재질을 위지 변유. 그러면 변이라고 하는 말을 변화 원리를 얘기하는데 변이라고 하는 건 뭐를 얘기하느냐? 되어져서 거기에 현상이 마름질 되어지는 마름질 한 제자예요. 오를 마를 때 온마를 제자예요. 재단사라고 그러잖아요. 천을 가지고 옷을 만드는 걸 재단사. 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변화하면 하고 그 변화에 그 재단해 보는 것, 재단해서 볼 때 그것을 변이라고 한다. 그런 그 다음에 우리는 그냥 화하고 변하고 이제 합쳐서 변화 하는데 다시 여기서 설명한 것은 변화되어서 그것이 어떤 형태로 마름질 되어지는 그런 것을 변이라고 한다. 마름질이라고 하면 뭐 이게 분석되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변화해서 분석되어지는 것이 변이다. 어떤 것이 되어진다는 얘기는 되어왔다의 추동형에 되어져서 모든 것이 되어져서 그것이 마름질 되어진 상태를 이런 변이라고. 그러니까 마름질 할 수 있는 변화를 우리가 관찰해서 해낼 수 있는 그런 변화, 그 변이라고 하고 추리행지를 위기 통이라고 합니다. 그걸 미루어서 그 이치를 미루어서 행동으로
이기는 것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것이 실제로 통하는 것을 행하는 실제로 행해지는 것을 통이라고 한다. 그리고 여기서는 도, 기, 변, 통, 그 다음에 사업 이 네 가지, 다섯 가지의 하나의 개념을 여기서 설명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주역은 개념도 설명하는 그 거의조지 천하지민을 위지 사업이다. 그 사업을 하는데 전체를 들어서 거기에 조처를 취하는 거예요. 천하의 백성들을 조치하는 거예요. 조치는 조치하여 처리한다, 처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백성들을 거기에 맞도록 처리하는 것, 천하의 백성의 일들을 처리해주는 그러한 단계를 거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들어서 이것을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자기만을 위한, 지금 말하는 자기 개인의 돈벌이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이건 천하 사업입니다. 원래 이름은 그러니까 유교는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어떤 관계 속에서의 말하자면 백성들을 위해서 사업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사업이라고 합니다. 사업이라고 합니다. 시고로 이러므로 대저라고 하는 대저 붙자는 대개라는 뜻인데요. 지어줄 붙자는 대개 일반적으로 이러므로 일반적으로 상은 성인이 의견 천하지색하여 이의적이 효능하며 성인이 천하의 깊숙한 곳을 관찰해서 찾아내는 있으리자 찾아는 색자는 이게 깊은 색자로 보시면 돼요. 깊은 곳 그냥 이 드러나는 것 말고도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깊은 곳까지 발견해서 이의 적이 형용하면 그리고 그 형용을 적이 할 때 적자는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갈짓자 그 앞에 동사에 갈짓자 조동사적 의미로 갈짓자하고 그 다음에 단어에 전치사로서 지어라고 하는 말이다. 지어. 일단은 일본의 죄라고 읽고 모든 죄, 모든 것, 여러 가지. 그래서 모든 자네들, 제군들, 이렇게 모든 것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갈짓자와 여러자. 이건 지읒자하고 어자하고 합치면 뭐예요? 이건 저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 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동사가 앞에 있고 동사 끝 어미로서 갈짓자. 그리고 전치사로 어자를 씁니다. 동사 지어. 그래서 지어
명사면 뭐뭐해서 뭐 하기. 이게 젖자는 존재죠.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손수변의 의심 의자예요. 손으로 의심을 푸는 거예요. 그 형용을 손으로 짚어서 풀어가며,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역수를 손으로 수지상수라고 해서 손으로 이게 모의할 때 의자인데, 모의 재판할 때 모의 재판한다, 모의를 뭐 한다 할 때 법과 학생들이 하는 모의 재판이고, 모의 할 때 의자인데 손으로 의심을 풀어. 그러니까 손으로라고 하는 말은 이제 제방변이기 때문에 그런데, 말하자면 의심나는 것을 비교본다. 비교해본다. 비기를 의자라고 해요. 손으로 비교본다. 그래서 그 형용에 손으로 비교서 상기물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괴상이나 이제 수의 논리를 형용한다. 이렇게 그 형용을 따져서 그 사물에 마땅한 상징성, 마땅한 것을 상징하는지라. 그러니까 그 상기무리가 바로 이제 배효 아니면 역수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비유로서 말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식으로 여기서 상은 그러니까 뭐 넓게 생각할 것 없이 상은 여기서 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괴상. 이름으로써 상이라고 괴상이라고 이루고, 성인이 유의견 천하지 동하여 색은 깊숙이 움직이지 않는 거라면 여기는 천하지 동, 유의견 앞에 똑같은 문장 구조가 유의견 천하지 색, 여기는 유의견 천하지 동. 그러니까 이건 겉으로 나타나는 움직임을 관찰해서 이관기 해통, 그것은 어떠한 관련성이 있어서 서로 관련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을 모아서 풀어보는 것이 해통이라고. 모여서 통달하는, 모아 통달하는. 그러니까 그 괴상이 가지는 모음 전체의 하나의 관련 이런 것을 통하여 관찰해서 이행기 전례하며, 이행기 전례는 요게 이제 이건 인도적인 차원이고, 인간의 실천적 차원이고, 전례 예절에 맞도록, 법칙에 맞도록 행동을 한다. 거기에 그 지시에 따라서 행동하며 계사원하여, 이게 이제 계사원이라는 말이 지금 나오는, 계사원이라는 동사이는 말씀을 달아서 그건 어조사로서 동사에 붙어서 명사 품사로 바뀌는 거죠. 말씀을 달아 놓는 것은 놓는 것으로 놓아서 이단기 길흉, 그 길과 흉을 판단하는지라. 그러니까 그 괴상의 변화와 그것을 회통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달아놓은 것에서 길흉을 판단하는지라. 그러므로 효라고 한다. 그러니까 효는 변화의 의미. 유의견 천하지 동의 결과를 길흉 판단하는 것이 효고,
동의 결과로서 균형 판단하는 것이 효고. 그 다음에 뭐라고? 천하의 깊은 내면을 관찰해서 그것을 형용하여 그 마땅한 것을 상징화한 것이 바로 괴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앞에 그는 시고로 위지 상이요, 시고로 위지 효요 그런 두 문장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문장의 상은 아까 말씀드린 괴상이다. 그러니까 가운데 줄에 시고위지 상 이거 동그라미를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끝에 글자에 시고위지 효. 그러니까 같은 문장의 형식으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상은 괴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효는 효상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64꾀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괴상이 모여서 이루어진 효예요. 그러니까 384효고, 그 다음에 괴상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8꾀가 기본이다. 8꾀를 기본으로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시고위지 상이요 할 때는 8꾀를 말하는 꾀의 기본 틀인 8꾀 상을 말하는 것이고, 시고위지 이러한 그 변화를 계사를 통해서 그 변화의 길흉을 판단하는 그것은 효의 작용입니다. 효의 작용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효다 이렇게. 그러니까 괴상과 효인데, 괴상은 8꾀를 기본으로 하고 기본 틀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효는 그것에 같이 어울려서 결합되어서 작용되어지는 하나의 작용을 말합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상과 효를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극천하지 색자는 존호괴하고, 극이라는 것은 아주 그 막다른 곳까지 끝까지 이런 얘기예요. 천하의 깊은 곳을 끝까지 해서는 괴상으로서 괴상에 그것이 있고, 그 이치가 괴상에 있고, 존호괴하고. 그러니까 괴라고 했는데 여기는 앞에 있는 상으로 바꾸면 괴상이라고. 존호괴상하고 그 천하의 깊숙한 변화에서 나타나는 건 효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하기 이전에 깊숙한 것을 그 끝까지 파고들어 갈 수 있는 것은 괴상의 그것이 이치가 있는 것이고, 고 천하지 동자는 존호사입니다. 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말하자면 효죠. 효로서 나타나는 천하의 움직임에 고동을 치는 것은, 고동을 쳐서 판단한 것은 바로 말씀에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효사에 있다. 효사든 상사든, 상은 이제 괴니까 64개니까 그것도 움직임의 형태니까 그것도 이제 다 계사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계사, 말씀을 달아놓은 그 말씀 속에 이치가 천하의 변화의 효의 변동에 고무되어진 모습을 말씀 속에서 찾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말씀 속에 담겨 있으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그걸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화이제지는 존호 변하고, 화이제랑 아까는 나왔죠. 화이제지는 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변화는 어디서 볼 수 있는, 그
화이제지는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변화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앞에 나온 앞문장에서 마지막에 첫째 줄에 화이제지를 미지 변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한 거예요. 화이제지 움직여 변화해서 어떠한 마름질해 되어지는 그것은 변화해서 그것이 있다. 그 내용이 들어있다. 추이행지는 변호통하고 그것을 미루어서 실천하는 것, 인도로서 미루어 실천하는 것은 거기에 통달한 했기 때문이라 우리가 통달함에 있고 통이라는 얘기, 변통이라고 할 때 변은 화이제지에서 있고 들어있고 통은 추이행지가 바로 통이다. 그 다음에 신이명지는 조노 긴 신비로우고 그것을 밝혀내는 신비로움과 그것을 밝혀내는 조노 기인하고 그 기인은 누구일까? 그냥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성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 밝힐 있는 성인. 성인과 다 똑같은 성인이 아니에요. 여기서 공자께서 기인이라고 할 때는 후대에 나타날 성인이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그 신의 명지, 그 신비로운 세계를 밝혀내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 무기성지하며 불언이시는 변호덕행입니다. 그 진리를 묵묵히 실천하고 완성하고 하며 불언이신 그것을 말을 하지 않고 토를 달지 않고 그 성인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는 믿는 자는 바로 덕행에 있다. 이건 군자의 덕행이지. 기인은 성인이라고 한다면 성인이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덕행을 하는 사람은 군자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없이 분소리하지 않고 말없이 믿는 것은 바로 군자의 도덕적 행위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역이 이 계사를 통해서 보면 완전히 말하자면 뭐라고 할까? 경서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인데 잘못 오해해서 점치는 걸로 오해해서 정인아치고 말았던 것인데 점도 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미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천의 세계를 사실은 염두에 두고 이것을 제대로 이제 이 성인의 말씀을 실천 옮기는 후세 군대를 위해서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좀 쉬었다가 읽고서 이거 한번 나가겠습니다. 비도 잠도 무슨 말씀이 어려서 안 쓰시는 안 추우세요? 네? 안 추워? 건강하신 거야. 어떻게 살아서 원래는 더 쉽게는 안 느끼네. 건강하신 거야. 내가 보면은 건강한데 하고 나신 거 같아. 아들 졸려. 어디 아들 집에서 그냥
넣는 거 하고 먹는 거 하고 감기약 목은 뒤로는 김혹시 문학관에서 뭐 한다고 하네. 예, 저기 그 스님 중문직서 하시네요. 오늘 저녁에요? 아니요, 오늘 한 28일. 오늘이죠. 다음 주 토요일. 김문숙설이요? 그 유명하신 분. 김홍식 문학과에 유명하신 그분이요? 예, 그 스님 의자 총토회. 와. 그분 되게 유명하신다. 나 그거 많이 들었어요. 온라인에서 유명하시죠. 코로나 때 유명해진 스님. 없는 스님이었어요? 네, 없는 스님. 그 모양이 그 사무기 상징하고 음양 뭐 전화 이런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괴상도 나타내 보여준 것은 상징으로 나타내 보여준 걱정은 안 하는데 까먹는 많이 빠지니까 좀 너무나 머리가 빠져서 어릴 때부터 머리 가는 거. 근데 인형이 너무 좋아요. 할머니 됐는데. 금이 없습니다. 완세를 봐야 되는 거죠. 물어봐야 되는 건데. 교수님 계실 때 옆에 설명해 주실 때 완전한 해석을 마음을 얼마나 하려는 힘들어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그래. 네, 재밌어요. 그래. 항상 공부할 팔자. 공부밖에 없어요. 소 어디 있어요? 이게 소예요? 여기가 명지. 지금 이제 안개가 이렇게 쉬는 하니까 저기는 눈이 비가 안 오나요? 네, 아니 비가 없죠. 쉬는 시간이 많아서 신도가 나요. 풍수도 보시네. 풍수도 보셔.
지우 열아저씨 무시하는 왜 그런 아, 카페? 우선이 무셔서 싼데 주옥소리 먹는 거야. 그럼 손을 무시했어. 갑자기 하늘 땅 상황에도 관계로 제가 보기엔 하늘에 명이 사람 옛날에 천지인의 관계로 제천이? 네, 제 친구 그 하늘 땅 저희 사람의 엄마 관계로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응. 없어. 사람이 할 수가 없어. 나뭐 마치 그냥 그러니까 타고난 거죠. 타고났는데 후천적 낮은 것처럼 이제 나서 그래서 그리고 내성이 생겨서 갑자기 그런 얘기가 갑자기 번졌다. 아, 나게 되는 생명하는 생명이 나갑니다. 미래는 예절 것이 아니라 참여해야 되거든요. 그거 싹 마음에 들어요. 보지도 않고 그 사도가 되는 데는 나는 생명 이대로 살아가지 방법이 안 되는 거죠. 그 말이 너무 훌륭하다고 했는데 좀 살아보니까 안 되는 게 있어. 그래서 죽어라 노력.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옛날에 이걸 막 이렇게 아니고 할 때가 없냐? 옆집 아줌마가 심리 상담을 주방장 했어. 할줄 아는데 나는 내 생각을 모르고 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감사 할 수 없는 게 있더라고. 그거랑 내가 안 좋다는 안 좋다는 얘기가 없어. 내가 물어봤어. 그때 시작하는 따진데 그럼 우리 집에 들어가면 알기만 하면 뭐래 뭐 알아야지 방법을 알거든. 물어보니까 이렇게 한 적이라고. 아는 사람들 생일을 다 얘기 그래서 그런데 그런 써서 따져보니까 통계학적이 비슷하게 사람들이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이러니까 선생님을 안 볼 수가 없어. 그걸 내가 알아가지고 이거 돈 벌지 말고 그러면 벌지 말고 이걸로 저기 나오는 비난자리를 했어요. 나하고 약속을 했어요. 통계학적으로 왜냐면 그 혹세무리 당하는 사람들이 길 가자면 참 좋은 일이잖아. 그걸 하자고 내가 마음먹었어. 해마다 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몰라 나는 아는 게 없어. 단 요걸 알아. 심리 상담 공부를 했거든요. 심리 상담 공부를 하면 충분해. 후천적인 그 환경 요소가 중요한 거잖아. 근데 그 공부를 하다 보면 선천적인 DNA를 무시할 수 없어. 맞아. 그게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연월일시가 조상 부모 나를 경잖아요. 사주팔자가 조상에부터가 우리 기질이야. DNA 기질. 그거를 무시하고 할 수 없는 게 있어. 그게 예를 들어 혈압형, 체질 이런 거 무시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참 무시할 수 없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공부도 타고나요. 무시할 수가 없어. 이런 공부가 토의 목화, 정신세계 재미있으시네요. 공부가 토의 정신세계 공부라고 하는데 이런 공부가 모르는 재미가 안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숨을 전체적인 위치를 가방을 그대로 이해가 되니까. 그러다가 너는 신기하던 때가 조금씩 조금씩 예, 조금씩 그래서 들리고 이거를 토의 정신세계 같이 공부라고 그래. 이 공부. 종합적으로는 안 들리고 영리가 좀 그렇게 제가 23기라 외워야 내가 안 맞은 건 토성 비율을 갖고 있는데 그거 왜 하는 한자 공부를 좀 미리 해오시면 좀더 취미가 되나. 정확히 그때 교수님 그랬잖아. 누가 통보를 다르게 할 건지 정확한 통보는 맞더라. 저번에 지옥 갈 때 그 말씀하시죠. 병현이 이렇게 못해서 그럴 때는 시작해요. 굉장히 궁금했죠. 시작합시다. 이거 뭐 자주 있는데 끝의 시간은 한 10분 할수 있으니까. 너랑 자주 있지. 많이 매일매일 서운하는 인제도 하니까 저같은 그래서 하편을 하겠습니다. 하편하는데 지금 공부한 데를 마음에 걸리는 한번 읽어서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조금 낫겠습니다. 그리고 12장 여괄 자청기라 길무불리라 거기서부터 12장을 전체 읽고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여괄 자천우지라 길무불리라 하니 자왈 무자는 교양이 천기소교자 수는 소녀
인이중지하니 표적이 중이요 강유상추하니 변적이 중이요 계사원이 명지하니 동적이 중이다. 길흉회린자는 생호 동자야오 강유자는 입본자야오 변통자는 취시자야. 이게 지금 변통이 뭐 강윤이 이게 다 이제 음양이치거든요. 음양으로 길흉회린도 사실은 다 음적 작용, 양적 작용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하편은 괴효 원리, 괴와 효의 원리와 그 괴사를 그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방법. 그러면서 이제 성인과 군자의 도리를 거기서 명시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1장은 괴상원리를 중심으로 한 것이다. 괴와 상, 8괴, 상, 괴상, 그 다음에 효동, 강유, 변통, 길흉, 이러한 상대적 음양적 논리를 통해서 괴효 원리를 위주로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계사편이라 8괴는 이제 건곤감리 간손 진태 8개죠. 그거는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되고 그 자연물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여기 재미가 시작하는 거예요. 안 외우시면 안 돼요. 그러고 이제 가족으로 하는 장남장녀, 중남중녀, 호남중녀. 그 이제 시간적으로 말하면 중남중녀를 중심으로 해서 장남장녀가 선천이고 소남소녀가 후천이고 중은 바로 중남중녀는 이제 감리인데 감리가 중간에 있잖아요. 아까 설명한 대로. 그러면서 오직 천지와 감리에 의해서 만물이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물만 아니라 인도도 그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를 찾아내요. 8괴가 열을 완성해서 열을 지어서 이루어져 있으니 상제기 중요 그 형상은 여기서는 상징적인 형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음요와 양요라 음을 상징하는 음요와 양을 상징하는 양요가 결합해서 그 상징성으로 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상징적인 형상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8괴 가운데 있다 이런 얘기. 인이중지하니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8괴를 원인으로 삼아서 거듭했다. 여기 중자는 중복할 때 중자입니다. 거듭중. 그 거듭하니 표적이 중이다. 그러면 거듭했으면 몇 초예요? 8개가 거듭하면 몇 초로 되어 있어요? 6표 아니 6표. 그러니까 그 8개를 8개를
하면서 분복을 하니 그러니까 64궤는 효란 얘기, 변화된 효예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384효는 효가 그 가운데 존재하는 거예요. 강요 상추하니, 이 강요는 이제 그 효의 성격이라. 양효는 강, 음효는 유. 그렇습니다. 강요를 효라고 하는 걸 바꾸면 양효와 음효의 작용입니다. 이것이 밀고 당기고 하는 상추, 서로 밀고 당기고. 사실은 우리 저 천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고기압하고 저기압이 밀고 당기다가 결국은 부연속선을 만들어서 기가 오른다네요. 지금 한반도에 고기압이 뜨거운 고기압이 있다가 이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이게 이제 비를 내리고 그리고 이제 계절이 가을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밀고 당기는 것에서 변화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상추작용에 의해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게 그렇게 하면 효까지 얘기가 됐어요. 강한 양과 약한 음효와의 관계 속에 밀고 당기는 것에서 변화가 그 안에서 생겨나고 그것을 성인이 말씀을 매달아 놓아서 이런 얘기예요. 계사 원자는 종교로운 일을 여기다 붙임으로 해서 단정적인 범위를 단정하는 얘기예요. 말씀을 단정적으로 아주 판단을 내렸다 이런 얘기예요. 딱 매달아서 확실하게 매달아서 원자는 그 종교를 단정을 나타내는 종교론입니다. 확실하게 말을 매달아서 명지하니, 명지라고 하는 것은 명령했다는 뜻이지만 명명했다는 명령. 말하자면 어떠한 정한 명령, 정한 판단해놨다 이런 얘기예요. 명이라고 하는 판단을 명령해 놓았으니 거기서 그 안에서 행동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행동이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지라. 그래서 괴사원이 명지한 내용이 뭐냐면 길흉회리니. 길흉회리는 생호 동자예요. 길흉회리는 뭐 전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길은 이제 원래는 이제 양의작용으로 음의작용 흉으로 이제 기조 선천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양이 주도를 하는 것이 선천이기 때문에 음은 마무리 짓는 역할을 하고 양은 시작하는 역할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뒤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길흉이 생기게 되기 마련이다. 거기 그 음양이 잘못 변화하면서 흉이 되고 잘 음양이 합독해서 잘 서로 어울려서 조화를 해서 일어나면 이게 한 길이 되는 거죠. 음양이 서로 엇갈리고 싸우고 그러면 흉이 되는 거죠.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싸우려고 하면 흉이 되는 거예요. 그런 그 음양의 두 가지가 여기 태극하니 시생 양의하고 양의생 사상이란 말이 있죠. 그 배웠죠? 상편 9장인가요? 음양이 강은 음양이에요.
길흉도 음양이에요. 그러니까 양의예요. 양의. 두무술이야. 그런데 그것이 사상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그 사상이 바로 회린까지 합치면 화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 좋으니까 좋은 상황이 계속 유지되기를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인색한 인의 과정이고, 그러니까 길이 흉으로 가는데 그 길을 안 뺏기려고 가야 될 길인데 놔줘야 되는데 그걸 안 놔주고 인색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 인이에요. 인. 그럼 이 사태가 흉하다가 이제 길로 바뀌는 경우는 있는데 길로 바뀌는 과정에서 잘못을 후회하는 그것이 흉에서 길로 가는 중간 단계가 후회했기 때문에 길로 가는 거예요. 잘못을 후회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린은 그 길흉의 중간 단계인데 길에서 흉으로 가는 중간 단계가 인이고 흉에서 길로 가는 중간 단계가 회다. 후회하니까 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사상이에요. 이것도 사상이다. 그 사상을 하도낙서로 말하면 하도에서 말하면 네 방향이 있죠. 1, 6, 2, 7, 3, 8, 4, 9가. 근데 가운데는 안 치면 사상이에요. 가운데를 치면 그게 이제 오행이 되고 오상이 되는데, 이것은 여기에서 길흉회린의 사상에 대한 중심은 바로 무구다.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양심의 가책도까지도 없는, 허물 없는, 결과도 허물이 없는, 그것이 중심의 최고의 주역의 판단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구는 여기서 얘기는 안 했지만 지금 이제 무구를 얘기를 해서 시간이 그런데 이 길흉회린이 사상인데 여기에서 움직임이 나오는 것이다. 동이 나오는 것이다. 길한 것은 하고자 하고 흉한 것은 하기 싫어하고 하니까 그것은 행동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뿐이 아니라 그 변화의 움직임이 여기서 생겨나는 것이다. 움직임이 생겨나는 것이다. 강요자는 전전줄에 또 나왔는데 또 다시 얘기하나요? 강요자는 강요를 합쳐서 근본으로 삼는 것이다. 음양을 근본으로 삼는 거예요. 음양을 하나로 근본을 삼으면 뭐가 되겠어요? 태극이 되는 거예요. 태극. 그러니까 강요를 근본으로 삼는 것이요. 변통자는 강요라고 하는 것은 근본을 세워서 근본에 입각해서 감과 유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변통자는 변통이 오늘 변통에 대해서 몇 번을 얘기했는지 모르겠네요. 그 386장에서도 화해제지는 전후 변하고 추이행지는 전후 통하고 변통 얘기했느냐. 그러니까 이 변통은 어디로부터 나아가는 거냐. 시간으로 나아가. 시자는 나아가는 시자는. 시로 때로 변하는, 그러니까 때를 근거로 해서 변화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변통의 근본은 때고 강요의 근본은 그 음양
본, 본이 음양이 본이가 된다. 변토는 시간적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필시다. 길흉자는 정승자예요. 흉은 이제 여기서는 그렇지 못해서 일어난 것이고, 정승은 뭐냐면 고들정자, 바를정자예요. 고들정자는 바를정자다. 바를정자는 공간적인 바르다는 뜻에서 바를정자지만, 정자는 시간까지도 바르다는 뜻이 들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우선 바르게 승리하는 것이다. 길흉, 그러니까 길이 바른 무구한 상태에서 이기면 길이고요. 그 무구하지 않고 죄를 지어가면서 이기면 그건 흉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정승이라고 하는 얘기는 원형이정할 때 정은 바를 정자로 해석을 해도 되는데, 바를 정자는 원래는 공간적으로 너무 빠듯한 바를 정자를 나타내는 글자고, 이 정자는 시간으로 곧다, 직선이다라고 하는데, 곧을 곧다, 굳다, 이거 사실은 같은 어원이에요. 곧다는 곧 빠르다는 얘기예요. 곧다는 그러니까 바르다에도 뜻이 통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정자는 정해라, 이렇게. 정은 정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이기는 길흉, 흉은 바르게 이기면 흉이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길흉은 바르게 이김으로 해서 갈라지는 것이다. 바르게 이기면 길이고, 바르게 이기지 못하면 흉인 것이다. 그래서 길흉은 정승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길자는 정승자야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상대적 개념을 흉자를 넣어서 얘기했지만, 목표는 길의 목표를 줬기 때문에 바르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천지지도는 정관자야오, 천지의 도는 그 천지도를 바르게 보는 것, 바르게 관찰하는 것. 바르게 관찰함에, 그러니까 성인의 사명이죠. 천지지도를 바르게 관찰하는 것은 누구의 사명이냐면 성인의 사명입니다. 1월지도는 정명자예요. 이거 천지지도, 1월지도, 이게 다 이제 음양의 논리 체계인데, 1월의 도는 바르게 밝음이 목표인 것이다. 그리고 천하지동은, 천하의 움직임은 전부 일자예요. 바르게 전체적으로 부는 대개, 이런 얘기, 대개 붙자니까 대체적으로 바른 것, 바르게 대체적으로 한결같은 것이라고, 그것이 이제 천하의 도. 그러니까 천하의 움직임, 천하의 변화, 군자의 행동도 그렇고, 자연의 변화도 그렇고, 그렇지만 그것은 아주 항구여일하게 한결같이 바르고 한결같은 것이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천하의 군자의 행동이 아니죠. 그러니까 천하의 군자의 행동은 한결같이 항상 되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변심하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바르게 갖는 것이다. 그러니까 천지지도는 천도지도를 말하는 것이
그것을 깨닫는 성인을 얘기한 거라면 이럴지도는 이건 시간의 변화를 말하는 거로서 밝게 깨달아야 되는 천하의 움직임은 바로 성인의 행동 아니 분자의 행동을 위주로 말하는 이것은 한결같아야 됩니다. 한결같다고 할 때는 항상 함자를 쓰죠. 항구여일한 그러한 자세. 그래서 분자의 행동은 분자의 행위는 이랬다 저랬다 변하거나 그러지는 안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여기서는 인도로 말했을 때 바르게 관찰하고 또 바르게 가르치고 그리고 한결같이 행동하고 인도적으로 우리를 하면 되겠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배우 원리를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인도를 위주로 보고 있다. 왜? 주역의 상경이 천지 감리의 수화에 의한 행성의 단계라면 선천적인 거라면 하경 우천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거의 계사도 상경은 천지지도 또는 객관적인 변화에도에 대한 걸 더 무게를 두고 얘기했다면 여기는 바로 인도를 더 중심을 두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자지도가 여기 다음에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천지지도, 일월지도, 천하지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건곤의 이치다. 대부건은 대저건이라고 하는 것은 확연하니 확실한 모습이니 확실한 것이니 시인 이의요 사람에게 쉽게 나타나 보여지고 그 하늘에서는 그게 쉽게 이게 나타남이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쉽다. 시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주절이고 쉽다가 이제 풀이 수로죠. 그러니까 시인 이의. 그러니까 천도를 대표하는 천도의 상징을 하고 있는 건괴는 확실하니 사람에게 보여짐이 쉽고 부고는 지도를 상징하는 곤괴는 대저 부자는 전체 통틀어 얘기하는 거예요. 곤에 대해서 통틀어, 건에 대해서 통틀어. 그러면 사실은 건곤 안에 다른 6개 괴는 다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거죠. 사실 보석이죠. 그러니까 지도를 상징하고 있는 곤의 이치는 여기 뭐예요? 퇴연하는 것도 이제 이건 순리적으로 이런 퇴연은 순리적이니 시인 가능이라 사람에게 보여지기는 간단하게 간결한 것이다. 지도적 간결. 그래서 건곤이 바로 건곤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효와 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효야자는 효차자야오 상야자는 상차야라.
효라고 하는 것. 야자는 뭐냐면 효자는 하는 거하고 어떻게 다르냐. 야자는 뭐뭐라고 하는 것은, 야는 뭐뭐라고 하는 것. 말 한다라고 하는 말이 어미로 들어 있으니까 효는 아니고 효라고 하는 것을. 효야자는 효 찾아요. 이것을 본뜬 것이요. 놈자자 것. 효는 본받은 효자니까 본뜬 거죠. 본받은 것이. 다시 말하면 양효는 건을 본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음효는 본을 본받은 것이다. 이런 얘기. 이 차자는 바로 그 앞에 있는 두 건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본받아서 상징화한 논리다. 상징 부호로 한 논리다. 상야자는 상처자야라. 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그 조합에 의해서 이루어진 상징체는 이것도 역시 상징체라고 하는 것은,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여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효에 대한 상이니까 괴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까도 설명한 대로 괴상. 괴로 상징되어진 것은 바로 건의 하늘의 도리와 하늘의 쉽게 그어지는, 그리고 땅에 간결하게 나타나는 이것을 이미지 형상화한 것이다. 말씀원변의 코키상자는 이미지화하다, 형상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놈자자가 찾아 앞에 효 찾아야오 했는데 여기는 상차 잤으니까 여기는 아무리 봐도 내가 뭐 조사는 안 해봤지만 놈자자가 빠진 걸로 상처. 급판에도 마찬가지. 급판에는 어떻게 돼 있어? 거기 상자 빠졌죠? 그러니까 이 건도와 건도에 이간한, 쉽고 간단한 그러한 것을 상징화, 이미지화한 것이다. 그 상징 부호니까 그 상징 부호가 효와 괴인데 그 효와 괴는 그것이 드러나 있나요? 드러나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안에서 움직이는 상징성을 안에서 움직이는 동혼회하고 길흉은 그것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좋은 현상으로 나타나고 나쁜 현상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길흉은 겉으로 나타나 현자, 왜 바깥으로. 그런데 여기서 호자는 전치사의 의미를 가지고 늘었잖아. 마찬가지고 뭐에서 나타나, 안에서 움직이고. 그러니까 상징성은 그 안에를 보면 상징이 어떤 움직임이 상징이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실제 나타나는 것은 그 상황에 나타나는 길흉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 상황이 실제 현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것이다. 공업, 서민지정,